네, 우리 사회 뭐 다들 경기도 그렇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소외 계층들이 좀 있죠. 그런 가운데 젊은 청소년들이 한때의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역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죠.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소년원 아이들이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연극 프로그램 아름다운 아이들 2015 겨울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권용석 행복공장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아이들, 일단 그 제목이 멋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아이들 2015 겨울 이렇게 행사가 붙었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그 행복공장에서 그 작년에 그 서울 소년원을 방문을 해서요. 네. 한 30회 가량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치유 연구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작년 연말에 그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 소년원 아이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뭐 물품을 공급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배경도 궁금합니다. 저희 단체가 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치유 연구 프로그램을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과거에 그 네.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네. 그때 소년원 그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네. 그 어떤 비행 청소년에 대한 관심, 또 뭐 소년원생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 재작년부터 지금 그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 연구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예, 그렇습니다. 14년부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공장 권용석 이사장님은 검사 출신, 지금까지 현직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검사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검사분 하면 이렇게 되게 날카롭고 딱딱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사장님 뵈니까 너무 인상이 그냥 좋으세요. 행복공장이라는 단체도 저희가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얼굴만 뵈니까 뭐 행복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연극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겨울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들 2015 겨울이라고 붙인 것은 이제 겨울도 하시고 아마 여름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 거 보죠? 네. 여름 공연이 있었는데요. 예. 그 메르스 때문에 조금 늦춰져가지고 가을에 공연이 있었었고. 그렇군요. 예, 겨울에 그렇습니다. 하셨고. 예. 네. 이번 그럼 겨울 공연에 특별한 좀 특징이 있습니까? 네. 보통 연극이라고 하면은 그 짜여진 대본이 있고요. 예. 뭐 역할을 나누어서 배우가 그 뭐 대사를 외우고 그렇죠. 그걸 그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그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연극 워크숍 과정에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대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자기가 배우가 돼서 한 공연이라는 면에서 좀 특징이 있고 좀 공연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자기들 얘기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공연이 일단 끝나면 그 2부는 그 관객 참여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관객 참여가 어떤 거냐면 이 연극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그 답답한 부분도 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 관객들이 그 무대에 올라와서 그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부는 그냥 일반 공연, 2부는 그러니까 다시 공연을 하는데 일종의 대감기를 하는 거죠. 그 리플레이를 하는데 빨리 감기를 해서 이렇게 공연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관객이 보고 이 장면에서는 좀 내가 들어가서 한번 장면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스톱을 해요. 네. 그러면 스톱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그럼 스토리가 이후의 스토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스토리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예, 만약에 그 연극 장면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담배를 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담배를 몰래 훔쳐 피다가 그 나중에는 뭐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훔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부모가 불려오고 그 가정에 집에 가서 뭐 그 이 부모한테 그 엄청나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경에 스톱을 하고 들어가서 뭐 부모 역할을 해본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치유 연극이 치유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그 구성의 자체나 이런 것들도 아주 흥미롭고 예, 그렇습니다. 독특한 공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안타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둘이 저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헤어진 이런 것들 이를테면 그런 거를 들어가 갖고 다시 교정해주고. 근데 이건 특별히 치유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군요. 그럼 연극을 통한 치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연극을 통한 치유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어떤 문제나 스스로 내면의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이사장님은 앞서 법조계 계시다고 검사 출신이라 그랬는데 연극을 전공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연극을 진행하시는데 뭐 다른 단체들의 좀 도움을 받고 하시나요? 저는 하여튼 이번 프로그램을 뭐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이 연극을 진행한 거는 사실은 제 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한 20년 전 연극을 원래 하셨어요? 연극을 그러니까 치유 연극 분야의 그쪽의 전문가고요. 그 관련해서 좀 극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오랫동안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연극을 쭉 해오셨는데 그걸 이제 또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의 소년원 사역에 연결이 된 거군요. 그 행복공장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공연이 지난달 29일 날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공연을 이제 2년째, 횟수로는 2년째이고, 이제 여름, 겨울 그렇죠. 이렇게 있고, 지난해는 가을, 겨울 하고 그러셨는데, 이번 공연 특별히 좀 보시고 나서 이제 해를 갈수록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나 공연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연의 그 관객이 그 소년원 그 강당에서 그 서울 소년원 강당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소년원 원생들이 이 공연을 보고 또 그 소년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보고 그리고 또 일반 관객들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소년원 원생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여기 소년원 내에 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몰입해서 보고 또 나중에 뭐 관객 참여할 때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관객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애정 갖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 하시면 이제 소년원 안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따로 계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년원 직원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원이 지금 거기가 고봉 그 중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소년원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은 또 교사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거기 원장님은 교장 선생님으로도 치게 그렇군요. 저희가 일반적인 교도소에서는 뭐 교도관들이 계실 텐데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학교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마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뭐 할 수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연극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이게 같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연극을 마치고 나서 실제 연극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 참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연극 워크숍 시작할 때 아이들을 보면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소극적이고 긴장하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많이 적극적으로 되고 좀 당당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야단맞고 비난받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이렇게 그 몰리고 이런 입장에 있다가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다음에 또 공연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이라든가 뭐 그 칭찬들도 받고 하니까 그것들이 아이들 어떤 자존감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치유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쭉 연중 진행하시고 이제 공연을 또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예. 네. 그 결국은 이제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공연의 목적일 텐데요. 이사장님 보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좀 남는 긍정적인 변화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아이들이 그렇게 좀 뭐 적극적으로 되고 어떤 뭐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잘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 고아원에 그 버려진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도 오래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이 아이는 그 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고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많고, 그 분노도 많은데, 하여튼 연극하면서 많이 그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그 본인 스스로 뭐 어떤 뭐 그런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런 상처가 한 번에 연극 좀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습니다.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 끝났다고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한 거지요. 네. 검사 재직 시절에 아마 여러 분야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또 소년 범죄나 이런 거를 담당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지금의 또 밑거름이 됐다고 하셨고요. 지금 그럼 이사장님이 계신 그 행복공장이라는 곳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하여튼 그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행복하지 않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헬자를 붙어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법인의 그 단체의 모토가 그러니까 성찰과 나눔을 통한 행복 만들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홍천에 그 수련원을 만들어서 어떤 다양한 성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년원생들을 비롯한 그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연극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이 캄보디아의 그 도시빈민가정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이 필요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나눔들을 하시는 거 비영리이시고요.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공장은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라고 그러셨죠? 2009년도. 2009년부터예요. 다양한 자기성찰 프로그램 그리고 이 소년원에서의 치유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치유 연극 이외에 조금 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계층의 어떤 성찰 이런 것 말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캄보디아 얘기하셨고. 그 캄보디아는 하여튼 설립 초기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그 나눔 사업은 그 예술 치유 중심이에요. 연극 치유 중심인데 저희 했었던 게 뭐 세터민 청소년들하고도 작업을 좀 했었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그 기지촌 할머니들 하고도 그 연극 그 작업을 해서 그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비영리시면 이게 사업이 다 비영리로 되니까 결국 이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수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세요? 좀 어렵고요. 그 이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계시면 또 어떤 그 필요한 재원들을 또 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겠죠. 앞서 그 행복공장 이름도 좋습니다. 행복공장 이사장님,
공장장님, 이사장님이십니다. 행복이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퍼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소년원생들의 연극을 통한 치유인데, 근데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연극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국은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나 지원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좀 미비하고 어떤 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요. 네. 먼저 그 소년원에 저희가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예. 그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일관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소년원에 그 있는 그 교사라든가 직원분들이 조금 늘어서 그 소년원 자체적으로 그 좀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그 가장 큰 게 그 부모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사회나 뭐 이 학교나 뭐 가정이나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그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충족시켜주지 못한 학교, 그리고 또 조금 잘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포용적이지 못한 사회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우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어떤 변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년원에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도 하시고 다니면서 그러면 실제 그 소년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좀 갑갑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지금 속내 있게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떤 거를 제일 힘들어합니까? 일단 아이들 그 공부는 일찍 접은 애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좀 버려진 그 아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해서, 네. 그러니까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많고, 거기서 오는 그 상처가 그 어떤 우리들은 잘하면서 뭐 조금 어렵든 간에 그 어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나름대로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그 속에서 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관심보다는 방치, 사랑보다는 학대 경험이 더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저도 이런 일련의 그 사회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살인범이었던 그 김길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뉴스가 되면서 이제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데려와서 길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기에 그 상처를 이름에까지 그냥 부여하고 평생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또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가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 행복공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소년원 프로그램, 이 아이들을 연극을 통한 치유 이후에 건강한 사회복귀 이런 걸 위해서 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하여튼 그 연극, 그 치유 연극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퇴원을 하잖아요. 네. 소년원 나오게 되는데, 그 나왔을 때 그 가정도 똑같고, 또래 집단들도 건강하지 않은 또래 집단들 똑같고, 또 뭐 사회 이런 거가 다 학교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다시 그 사회에 이렇게 제대로 정착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아이들이 그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그 만남을 좀 이어갈 생각이고요. 네. 멘토링도 하고 또 애들하고 연극도 계속해서 네. 퇴원자 중심으로 연극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소년원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지만 행복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이사장님이십니까? 예, 예.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말씀하셔서. 예, 예.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짧게 좀 알려주십시오. 글쎄, 저도 네. 행복공장 운영을 하면서 행복하냐 네. 그러면 안 행복한 것 같거든요. 어떨 땐 네. 저도 뭐 힘들 때가 많은데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네. 어떤 결국 기대가 기대 때문에 미워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내려놓는 거, 좀 그 속에서 좀 스스로 좀 자유로워지는 거. 네.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소년원에서 아이들 위해서 연극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또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행복공장 권영석 이사장님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만나 뵙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